네, 머스노 5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알아야 되는 뉴스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떻게 숫자가 나왔을까요? 정확한 숫자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7 회계연도 1분기 조정 EPS가 1.87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1.76달러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81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였던 788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회사는 또 자사주 매입 규모를 800억 달러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6시에 열리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가 신규 고객과 AR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의 AI 공급망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실적이 AI 투자 열기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연준 인사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된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지만 위원 4명이 성명에 반대표를 던지며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이견이 나온 회의로 기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쟁이 물가와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하 신호를 담은 성명 문구에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다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계속 웃돌 경우 추가 긴축, 즉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은 이제 전쟁이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기대를 하는 듯합니다. 다만 역전이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또 시장이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같은 투자 의견들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 워낙 랠리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간밤에 이러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달러 지수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면서 여름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달러가 기술적 분석상 강세 신호인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올여름 랠리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달러 지수가 지난 4월 7일 골든 크로스 신호를 나타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패턴으로 통상 강세장의 시작 신호로 해석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적 전략가 폴 시아나는 역사적으로 이 신호는 달러 강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971년 이후 달러 지수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사례는 총 39차례였으며 이후 20에서 70거래일 동안 달러가 상승했던 비율은 66에서 7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달러가 5월부터 7월 사이 추가 강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 IPO와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픈 AI가 빠르면 22일에 기업 공개 IPO 신청서를 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발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기업 공개 IPO를 위한 초기 서류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증권시장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은행 등과 연계해 투자 설명서를 준비해 왔으며 이르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오픈 AI는 9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 계획은 아직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오픈 AI가 막대한 AI 인프라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습니다. 오픈 AI는 기업 고객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엔트로픽 견제를 위해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를 종료하고 기업 수요가 높은 코딩 도구 등을 강화하는 등 매출 성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네, 또 오픈 AI의 IPO가 뉴욕 증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옮겨가 보시죠. 간밤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꽤 많네요. 삼성전자의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합의했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하게 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노사 간의 잠정 합의. 오늘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 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